자, 이어서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집 324페이지 오셨죠? 324페이지. 그리고 40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40번 보세요. 쌍무계약상 위험부담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계약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해서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죠. 계약법은 임의 규정이라 당사자 약정이 우선합니다. 2번.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주 불능이 발생한 경우. 그럼 여기죠?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행불능이고 위험부담 아닙니다. 그 뒤에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된다 틀렸죠. 여긴 위험부담이 아니라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문제입니다. 3번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 청구 행사하면 반대급부 이행해야 되죠. 그래서 매도인은 반대급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자, 채권자 수령 지체 중 그럼 채권자가 지체 잘못했죠. 그럼 적어요. 책임져.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럼 책임져. 여기죠? 채권자가 잘못했죠. 책임져. 그러니까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채무자는 상대방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채권자 수령 지체에서 책임져. 5번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그럼 적어요. 또 책임져.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라 책임져.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여기입니다.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 책임져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둘 다 채권자 위험부담이었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오른쪽 페이지 41번 보세요. 다음 중 위험부담에 관해서 옳지 못한 겁니다. 1번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그럼 쌍방 책임 없다가 써보세요. 또 태풍이나 홍수. 저기죠? 태풍이나 낙뢰 홍수. 그 다음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 잘못 없죠. 그러니까 이행 청구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이행 청구할 수 없다. 둘 다 잘못 없으니까. 2번 당사자 쌍방 규책 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럼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동그라미 계약금 반환해야겠죠. 자, 낙뢰 태풍이라고 다시 쓰세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돈 10원 넣어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받았다면 매도인은 그대로 반환해야겠죠. 3번 쌍무계약 일방 채무가 채권자 책임 있는 그럼 써요. 책임져.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이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죠. 채권자 잘못했으니까 책임져. 4번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다시 채권자 수령 지체 써요. 책임져. 여기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 책임져. 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없다 들렸죠.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지를 원칙으로 하며 맞았습니다. 다음 편무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되지 않죠. 위험부담과 동시행한 명권은 쌍무계약에서만 적용됩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 넘기면 자 44번 있어요. 자 44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내기 전 멸실되었다. 후발주 불능이네요. 계약 체결한 다음에 멸실 후발주 불능. 그러면 을이 어떻게 하는가? 자 1번 2번 두 개 묶어요. 1번 2번 똑같죠. 주택이 태풍으로 다 멸실됐죠. 그럼 이쪽이죠. 태풍 멸실됐으니까 을 잘못 없어서 을은 돈 줄 필요 없죠. 돈 달라 못하고 받은 것 그대로 다 반환합니다. 다시 1번 주택이 태풍으로 매실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고 2번은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 동그라미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다. 둘 다 맞았네요. 오른쪽에 3번 자, 갑 과실 동그라미 갑 잘못했죠? 그럼 책임져야 돼요. 채무불이행. 갑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을과실 동그라미 소유 책임져. 여기죠. 을과실 책임져. 채권자 잘못했죠. 을과실로 주택이 전수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갑이 이행기에 등기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이 인수를 최고화했으나 을이 이를 거절하던 중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이게 채권자 지체입니다. 등기서류 교부해서 돈 안 주니까 수령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채권자 지체예요. 그럼 책임져. 그 다음 태풍으로 매실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죠. 있다. 왜냐하면 책임져. 채권자가 잘못했죠. 책임져. 정답이 5번입니다. 아래 45번은 갑과 을만 딱 바꿨어요. 자, 45번 갑과 을이 동그라미 쳐요. 을 소유 주택 동그라미. 소유자만 갑에서 을로 바꿨네요.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하여 있다. 틀린 겁니다. 갑과 을만 바뀌었어요. 그럼 1번, 2번 두 개 묶어요. 1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 써보세요. 태풍 낙뢰 같은 거. 태풍 등으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 잘못 없죠.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 태풍 등으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계약금 반환 청구해야겠죠. 3번 갑 과실 동그라미. 갑 책임자 하겠죠? 갑 책임져. 지금 갑을이 바뀌었어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갑 과실. 그럼 책임져. 채권자 갑 과실이에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책임져. 갑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을 과실 동그라미. 그러면 이행불능. 채무자 이행불능. 을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갑은 계약 해지할 수 있죠. 5번 동그라미 쳐봐요. 갑의 수령 지체 중 동그라미. 그럼 써요. 또 책임져. 여기가 갑이니까 현재 갑의 수령 지체 책임져. 수령 지체 중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죠. 있다. 없다가 틀렸죠. 정답이 5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46번입니다. 이제 갑소유 X토지 또 넘쳐요. 그럼 이쪽입니다. 이제 X토지니까 뭐 수용당하겠죠? 건물이니까 소실되지만 토지가 소실됩니까? 토지는 수용되는 거죠. 자, 갑소유 X토지를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국가에 수용 동그라미 수용되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인데 수용된 거죠. 자, 옳은 겁니다. 기억. 을은 수용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 아니죠. 적법 절차에 따른 거죠.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억 맞았어요? 그럼 정답이 1, 2, 3, 4, 5에서 1번과 3번으로 줄여듭니다. 그럼 니은 을은 갑에게 계약적을상 과실책임 물을 수 없죠. 이건 후발적 불능이라 원시적 불능 물을 수 없다. 정답은 이미 3번 남았습니다. 디귿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죠. 을 잘못 없죠. 그러니까 갑은 돈 달라 못하니까 을 잘못 없죠. 을은 10원도 원칙 줄 필요 없다. 자, 리을과 미음 두 개 묶으세요. 을은 갑에게 채무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답니다. 미음 을은 이행불능 이유로 갑에게 계약 해지할 수 없다요. 아까 해지와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고의가시 있을 때만 나옵니다. 이 수용은 채무자에게 고의가시 없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해지라든가 전보배상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다음 비읍 을이 갑에 대해서 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하려면 매매대금 지급해야 된다. 그죠? 반대 급부해야 되죠? 매매대금 주고 대상 청구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오른쪽에 48번 유사합니다. 자, 갑이 자신의 토지를
우리에게 매매계약, 자, 체결 후 동그라미, 체결 후 후발적, 체결 후 토지가 공용 수용 동그라미. 옳은 겁니까? 그럼 여기가 똑같네요. 후발적인데 수용당한 겁니다. 자, 기억. 을은 매매계약을 해제 틀렸죠. 점호배상 틀렸죠. 할 수 없다. 해제 X, 점호배상 X. 2번. 을은 매매대금 지급하고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을은 판대급 부이행하고 그 대상 청구하는 거죠. 디귿.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죠. 자, 여기 똑같아요. 이제 대상이 아니라 을 잘못 없죠. 여기도 을 잘못 없죠. 그럼 을은 계약금, 중도금 다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리을. 을은 계약적인 과실 나올 수 없죠. 이걸 이유로 실리액 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여기 후발적이라 503문 15조 나올 수 없다. 미음.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기속한다. 틀렸죠. 자동 기속이 아니라 반대급 부이행하고 그걸 청구하는 거지 자동 기속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비읍.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면 매도인은 반대급부 매매대급 지급 청구할 수 있죠. 즉 매수인이 대상 청구하려면 반대급부 이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갑은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세요. 자, 이제 315페이지로 오세요. 315페이지. 그래서 이제 불능물하고 중간에 동시행합류권 나눴습니다. 그럼 315페이지 오세요. 지금까지 이제 불능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칠판에서 동시합류권 공부하겠습니다. 이 동시합류권은 두 가지를 이해하시고 나머지 몇 개 오는 겁니다. 자, 동시합류권.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5월 1일 날. 그리고 5월 10일 날 매수인이 먼저 중도금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6월 10일 날 을이 잔금을 준과 동시에 갑이 소유권 넘기기로 했죠. 자, 그럼 이날은 매도인 갑은 아무런 의무가 없죠. 그래서 을이 선이행 의무고 이날이 이제 이날 동시행이죠. 이날은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동시에 하기로 했죠. 그럼 5월 10일은 을은 선이행 의무자고 을은 원칙 동시 이행하자 항변할 수 없죠. 왜냐하면 갑은 아무런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 항변권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도 항변권이 생기는데, 자, 5월 10일 날 중도금은 주려고 보니까 5월 1일자에는 등기가 깨끗했거든요. 근데 5월 10일 날 보니까 약 10일 사이에 여기 가압류나 저당권이 엄청 들어와요. 그럼 중도금 주더라도 소유권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때는 내 불안해서 중도금 못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다 없애. 가압류 없애지 않으면 불안해서 중도금 못 준다고 항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중도금 줘야 되는데 중도금을 지체합니다. 그러다가 갑이 그럼 해지할 수 있잖아요. 해지하지 않고 이날이 되면 이날 서로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중도금 지급과 약 한 달간 지연이자 지연손해금 그리고 잔금 이 세 가지 줄 의무와 소유권 이전이 서로 동시행입니다. 따라서 동시행이니까 갑이 소유권 넘기지 않으면 을은 돈 10원도 안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소유권 넘기지 않고 너부터 돈 내라 그러면 동시행하자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이행 의무자 을이 선이행을 지체했죠. 그러다가 상대방이 갑 변제액에 도래하면 이제 항변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항변권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두 경우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제 행배고 행사 요건으로서 우리가 조폭 사례인데 조폭 사례. 갑이란 조직폭력배 갑파가 마약이 있고 을이 마약을 10억에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 12시에 동시에 이행하기로 오늘 밤 12시 약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밤 12시가 됐는데 자 갑이 마약 없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야 너부터 돈 내놔 그래요. 그럼 우리 돈 줄까요? 미쳤냐 할 수 있죠.
미천자가 뭐죠? 그게 동시항변이에요. 왜 내가 먼저 돈 주니? 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너가 마약 안 주면 나도 돈 못 줘라고 해야겠죠? 동시행하죠. 항변하는 게 미천자예요. 그럼 우리 돈 안 줍니다. 돈 안 주면 우리는 총 맞지 않아요. 갑도의 약속 안 지켰죠. 우리 돈 안 준다고 총을 쏠 수 없죠. 이게 지체 책임 없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갑은 오늘 밤 마약을 가져왔어요. 우리에게 야 너도 이제 돈 내놔. 그럼 우리는 돈 주고 마약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 미쳤냐고 항변할 게 없어요. 아니 갑은 약속을 지켰는데 우리도 돈 주고 마약을 받아야겠죠? 이제 뭐 동시이행하죠. 함께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 줘야 되죠. 근데 우리 돈을 준비 못하면 그때 이제 갑에게 총 맞는 거죠. 그게 지체 책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이행 제공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항변권이 없다는 말은 상대방이 이행 제공했단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행해야 되죠? 안 하면 지체 책임지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잘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두 가지 사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약만 부동산으로 바꾸면 돼요. 마약만 부동산으로. 자, 그 다음 항변권 인정 여부를 시험에 잘 내는데 자 각각 우리 3억 채권을 가지고 채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또 저당권과 똑같은 게 가등기 담보, 담보가등기, 또 양도담보를 취득했다. 그러니까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는 돈 받았다고 영수증 소지하겠죠. 이거 두 개가 동시행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채무 변제와 을은 이거 말소해야겠죠. 이게 동시행인가? 자, 채무 변제는 1초 만에 끝나죠. 핸드폰 버튼 ตึ 누르면 돈 송금되죠. 1초. 이건 며칠 걸리죠. 그래서 이건 변제가 선행이고 이건 말소가 후행으로 이건 동시행 아닙니다. 뭐가 동시행이에요? 돈 주면 영수증 1초 만에 써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동시행이고 이거 두 개는 동시행 아니다. 이건 1초예요. 이건 며칠 걸려요. 동시행 아니다. 그 다음 갑주택을 을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했고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는데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서로 동시행이죠. 을은 목적물 반환하는데 임대인 돈 안 내줍니다. 그때 을은 크게 세 가지 할 수 있죠. 첫째, 돈 안 주면 자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경매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네가 돈 안 주면 나도 못 나가라고 동시행 압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을은 당장 이사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사 나가버리면 대항력 상실합니다. 그때 우리 이제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권리가 공시가 되니까 이제 이사 나가더라도 즉 대항력권 상실하더라도 이사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 면제가 다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등기하고 우리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했거든요. 그럼 갑은 온천하에 공시돼요. 보증금 못 빼준 사람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갑이 야 돈 줄게. 쪽팔리다. 그거 빨리 말소해 그래서요. 우리 야 너부터 돈 내라 그랬죠. 갑이 무슨 소리 동시행해야지. 이게 동시행입니까? 이거 아닙니다. 원래 이거 두 개가 동시행이에요. 갑이 안 주니까 을이 이걸 했죠. 그럼 이번에는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가 후행으로서 이제는 동시행 아닙니다. 그 다음 갑부동산에 우리 채권 가지고 근저당권 취득했는데 이게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았습니다. 그럼 병이 경락대금을 내면 경락대금이 이 부동산의 우선 변제권자에게 배당이 되고 그리고 법원이 병 앞으로 등기를 해주죠. 이렇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매가 무효랍니다. 그럼 받은 거 되돌려야겠죠. 을은 받은 배당금은 반환하고 병은 등기 말소해주고 을은 돈 반환하고 그럼 이것 두 개가 동시이행인가? 이건 동시행 아니죠. 당사자가 다르죠. 이쪽은 갑과 병 이쪽은 을과 병이라 동시행 아니다. 선우도 없어요. 사람이 다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315페이지.
제일 밑에 25번 있습니까? 25번. 다음 중 동시행하면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 그러면 쌍무계약만 인정되거든요. 그럼 편무계약, 편무를 찾으면 답이 3번. 증여 사용자 3번이죠? 3번이 정답. 쌍무계약이만 적용됩니다. 다음 넘기면 자 27번. 27번 오세요. 자, 다음 중 동시행관계가 아닌 겁니까? 자, 기억에서 기억 첫 번째 가로칩니다. 양도담보 채무자의 채무 변제 의무 가로 써요 1초. 변제는 1초. 자, 두 번째 가로 담보권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가로쳤죠? 아까 했죠? 그러겠습니다. 이게 두 개 동시행이고 이건 선이행 1초. 1초 썼잖아요. 이건 며칠 걸려서 후이행 동시행 아니다. 그래서 앞가로가 선이행, 뒷가로가 후이행 동시행 아니다 해서 기억은 정답에 들어갑니다. 근데 선택지 기억이 다 있네. 이런 황당한 문제겠네요. 그러죠? 헛수고 있네, 헛수고. 근데 연습이라 우리가 본 겁니다. 헛수고 했어요, 아무튼. 자, 다음 니은 보세요. 니은 자, 첫 번째 가로 쳐요.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금 반환 의무 가로. 두 번째 가로 채무자의 목적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의무 가로. 이건 서로 동시행이죠. 그래서 청산금 지급과 채무자는 돈 못 갚았으니까 목적물 인도 서로 동시행.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디귿자 가로쳐요. 가등기 담보 말소 의무 가로. 두 번째 피담보 채무 변제 의무. 그럼 두 번째 가로서 1초. 여기 1초죠, 선이행. 그럼 앞가로가 후이행 동시행 아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두 개 묶어 잘 비교하세요. 니은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두 번째 가로에서 목적물 인도 뺏기는 겁니다. 다시 니은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니까 두 번째 가로에서 채무자가 목적물을 뺏기는 거죠. 그건 동시행. 근데 디귿은 채무자가 돈을 갚아요. 이게 이게요. 디귿은 채무자가 돈 갚죠. 그럼 1초라 선이행, 말소는 며칠 걸려? 후이행. 그래서 니은은 돈을 못 갚어. 디귿은 돈을 갚는 거. 두 개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리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가로쳐요. 첫 번째 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가로 선이행. 두 번째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가로 후이행. 동시행 아니다. 그 다음 미음입니다. 자,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첫 번째 가로 낙찰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가로. 두 번째 가로 근저당권자의 대금이 이제 배당금 반환 의무 가로. 이거 동시행 아니라 그랬죠? 사람이 달라요. 정답은 2번 나왔고. 자, 비읍 구분 소유적 공익관계가 자 해소 동그라미. 그럼 해소가 나가리죠. 무효, 취소, 해제, 해소 다 나가리. 그럼 이건 동시행. 그래서 그 뒤에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입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다음 28번. 동시행이 있지 않은 겁니까? 1번 계약계좌 해지 동그라미. 2번 구분 소유적 공익관계를 해소 동그라미. 그럼 아까 했죠. 나가리, 해제, 해소, 취소 다 동시행. 3번 전세권이 소멸한 때 자 가로쳐요. 첫 번째 가로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가로칩니다. 두 번째 가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 가로. 이거 317조 동시행이라고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그럼 4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자 첫 번째 가로 가로쳐요. 자 가로 낙찰자 긁었어요. 병에 채무자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거기까지 가로칩니다. 두 번째 가로쳐요. 가로 근저당권자 소유 을의 낙찰자 병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가로쳐요. 우리가 갑을병 적어봤죠. 첫 번째 가로하고 두 번째 가로 당사자가 달라서 동시행 아니다 했죠. 답이 4번. 조번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첫 번째 가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 가로쳐요. 두 번째 가로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분등기 및
인도 의무 가로. 그럼 지금 5번은 채무자가 돈을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못 갚았으니까 두 번째 가로에서 채무자 목적물 인도 뺏기는 거죠. 그럼 동시행.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29번으로 오세요. 자, 동시행이 있는 겁니까? 자, 기억에서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자, 첫 번째 가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 가로쳐요. 두 번째 가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가로. 이거 동시행이죠. 매매할 때 원칙 가압류 말소해야겠죠. 자, 니은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자, 첫 번째 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가로 씁니다. 선이에 선. 두 번째 가로 임차권 등기 명령과 의에 맞춰진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가로 씁니다. 후 이거 동시에 아니라 그랬죠. 이거 채권자 담보죠. 담보 목적으로 맞춰진 자, 첫 번째 가로 가등기 말소 의무 가로 금액이죠. 후. 두 번째 가로 피담보 채무 변제 의무 가로 여기 선 1초 동시행 아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네요. 자, 30번 동시행이 있는 겁니까? 자, 기억에서 임대차 종료 시 자, 첫 번째 가로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 가로 두 번째 가로 임차물 반환 의무 가로. 이거 원래 동시행이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 동시행. 자, 니은 첫 번째 가로 피담보 채무 변제할 의무 가로 써요. 1초 선. 이게 여기 선이에요. 두 번째 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가로. 이게 후행이죠. 근저당권 말소 후행. 동시행 아니다. 디귿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두 번째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은 동시행 아니죠. 허가를 먼저 받는 거죠. 그럼 돈을 나중에 주는 거죠. 동시행 아니다. 리을 건물 임차인이 자, 건물 매수 청구권 자, 다시 건물 매수 청구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죠.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하면 형성권이라 임대의 승낙 없이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럼 매매계약은 동시행이죠. 그래서 자, 심표 뒤에 첫 번째 가로 토지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 의무까지 가로. 두 번째 가로 토지 임대인이 매수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 가로. 이거 동시행이죠.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첫 번째 소유권 넘길 의무, 두 번째 돈 줄 의무 동시행.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자, 33번 오세요. 자, 동시합류권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이건 다 계약법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동시합류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 특약 유효입니다. 2번 동시합류권 원형이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죠. 항상 민사는 변론주의라 당사자들이 주장해야만 법원은 판단합니다. 3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동안에 상대방 채무 변제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쪽 의무는 동시행해서 맞았습니다. 그 다음 4번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 지시에 빠진 상대방은 그 일방이 가로쳐요. 자, 이행 제공 없이 가로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상대방은 동시합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걸 제가 왔다 갔다 잘하라 했죠. 자, 일방이 먼저 현실 제공해서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렸거든요. 자, 그럼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돼요. 지체에 빠졌으니까 빨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돼요. 지체에 빠졌는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가로친 게 이제는 이행 제공 없이
오늘은 너부터 돈 내라 그러면 을은 다시 미천자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돼요. 이행 제공하다가 가로친 것처럼 이행 제공을 그만두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의뢰하면 10억 주겠어요? 당연히 10억 안 줍니다. 항변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자 다시 일방이 갑이죠. 갑 여기 갑. 갑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 지체 빠진 상대방 을 지체 빠지죠. 을은 그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가로쳤죠.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빨려 올라와 이렇게 없이 이행 청구한 경우에 상대방 을은 동시에 한 명권 주장할 수 없다가 틀렸죠? 있다. 답이 4번이고 5번은 아까 해에서 나가리 동시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5번 와보세요. 35번은 자 매도인 갑과 갑은 을과 X토지를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을은 갑에 대해서 1억 원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옳은 겁니까? 1번. 동시에 항변권 가진 자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 빠진다. 틀렸죠? 여기 항변권 존재만으로 절대 지체 없습니다.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네가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하지 않아도 절대 지체 없어요. 2번. 을이 동시 항변권을 가진 경우에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 빠진다. 똑같죠? 여기입니다. 1번이면 똑같아요. 항변권을 가지면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 없다. 빠진다가 틀렸죠. 1번, 2번 둘 다 이쪽 그림입니다. 항변권 존재만으로 절대 지체 없습니다. 3번. 갑이 등기 서류를 제공했는데 을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여기죠. 갑이 먼저 마약, 등기 서류, 부동산 제공했는데 을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여기입니다. 그 다음 갑이 다시 가로쳐요. 이제 가로.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가로. 그럼 이쪽으로 빨리 이렇게 오라 그랬죠. 그럼 항변권이 생긴다. 그 다음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을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맞았죠? 항변권이 있으니까 돈 못 주라고 거절할 수 있다. 맞았네요. 왔다 갔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4번. 갑의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 을의 동시함유권이 원용되면 이제 원용했잖아요. 그럼 법원은 원고 패소가 틀렸죠. 싸우지 말고 동시행에 상환 이행 판결. 동시행하세요. 법원에 오지 마세요라고 상환 이행 판결을 합니다. 5번. 만일 갑이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선이행 의무를 부담할 때 갑이 이행 지체 중에 을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그 시점에 갑은 동시함유권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이쪽 그림이죠. 선이행 의무를 지체하다가 상대방에게 변제기 도래하면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그림하고 그리고 아까 뒤 조폭 사례 이거 두 개 잘 이해하라 했습니다. 종합한 거죠. 정답은 3번.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3번이었습니다. 지금은 매매계약 사례를 들어봤죠. 매매계약. 이제 넘기면 37번. 이제 임대차 계약. 이제 사례가 아까 매매계약이 있으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 해봐요. 임대차 계약. 그럼 37번 오세요. 오늘 마지막 문제니까 자, 임대인 갑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 명도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틀린 겁니다. 그럼 이제 동시에 해야 되죠. 자,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동시행입니다. 그럼 1번 갑이 보증금 채무 해야 되죠.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는 한 그럼 갑 너가 안 하잖아. 그럼 나도 안 할 수 있죠. 동시에 들은 주택 인도 명도를 거절할 수 있죠. 맞았습니다. 2번 을이 동시행 함유권에 의해서 주택을 사용세가하는 경우 그럼 불법 점유가 아니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3번처럼 하죠. 을이 동시에 함유권에 의해서 주택을 사용수익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있다면 부당이 됐던 거라미. 그러니까 동시에 함유권이 있으면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죠. 그럼 불법 점이 아니에요. 단 그러더라도 내 거 아니니까 사용료는 줘야 되죠. 적법 점유이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래서 주는 게 부당이득입니다. 그래서 2번처럼 손해배상이 아니라
3번처럼 뭘 한다? 부당이득 반환한다. 두 개 묶어 잘 비교하세요. 자, 4번. 4번 갑 일방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적용했음에도 여기입니다. 일방이 보증금 이행 적용했어요. 그 다음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을이 이행하지 않아요. 그 다음 갑이 그 후 가로쳐요. 보증금 제공 없이 가로. 그럼 여기죠. 보증금 제공했다가 을이 하지 않아서 지치에 빠졌는데 이제 가로친 게 그 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갑이 이제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청하면 그때부터 미천냐 할 수 있다. 다시 가로친 게 갑이 그 후 보증금 제공 없이 명도 초과하면 이제 을도 미천냐라고 동시험에 경사할 수 있다. 5번이 정답인데 5번은 몰라도 됩니다. 5번은 최근에 힘이 안 나와요. 자, 가볍게 제가 정답 말할게요. 몰라도 되는데 혹시 또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걸까봐. 자, 5번. 을이 갑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 주고 있다면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 동그라미세요. 자동 채권. 자동 채권으로 해서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 동그라미. 상계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더라도 1, 2, 3, 4가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이에요. 상계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럼 지금 동그라미 두 개 줬죠. 자동 채권 동그라미, 상계 동그라미. 그럼 할 수 없다로 끝나거든요. 이건 시험 범위 아니라 외워요. 민법 선생님은 자상하지 않아요. 민법 선생님은 저는 자상하지 않는다. 앞에 동그라미 자동 채권 자, 상계 상, 없다. 자상하지 않는다요. 저는 자상하지 않아요. 저는 까칠합니다. 그냥 외워요. 자상하지 않다. 민법 쌤은 자상하지 않다. 그냥 외우세요. 상계가 시험 범위 아니니까. 혹시 나오더라도 자상하지 않다. 그래 그냥 외우면 되는 겁니다. 시험 범위 아니니까. 아무튼 5번은 몰라도 되는데 나는 꼭 알고 싶은데요. 저는 100점 받고 싶은데요. 그럼 외워요. 민법 쌤은 자상하지 않다. 이렇게. 답이 5번이고 1, 2, 3, 4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모든 기출제문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죠. 가끔 시험 범위 아닌 게 나옵니다. 처음 본 게 나와요. 그거 몰라도 정답은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3자를 위한 계약부터 임대차까지 다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도 미리 문제 풀어오세요. 자, 감사합니다.